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산 운용만 1800억 달러 245조를 운영하는 오크트리 캐피탈.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슬슬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돈 많이 갖고 있는 놈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주제는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하는 행위. 근데 이 양반 둘 다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논평하는 그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달러는 그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가치를 인정한다는 개념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중성 아닐까요? 대중성.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면 땅에 떨어진 돌이라도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수많은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미술 작품이라면 인정을 하겠죠. 그 인정이 시작되는 순간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어쨌든 금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로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었고, 뭐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예민한 껄끄러운 껄쩍지근한 돈이 디지털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화폐를 원하지는 않는다. 공정하고 공평한 걸 원한다. 내가 달러를 씀으로써 미국이란 국가가 혜택을 받는 게 싫다. 그 국가가 갖는 특별한 권리나 혜택들이 싫다. 그래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놈이 좋은 것 같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불공정에 대해서 집단지성 이런 것들이 성숙해져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있지만 특정 주체, 특정 국가에서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역설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시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 수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암호화폐를 떠나서 지금 화폐의 흐름이라든가 미국이 갖고 있는 권력들을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 또한 충분히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갖고 있던 권력,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불공정한 통화정책. 그런데 이제 떡하니 비트코인이 나와버렸고, 그런데 비트코인은 실질적 가치는 있지만 실용성은 떨어진다. 쓸모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놈이 사용을 하게 될까? 숙제죠, 숙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XRP를 팔아보며 느끼는 감정들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 그리고 다가오는 현실, 계속 늘어가는 미국의 부채. 미국의 부채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4조 달러를 넘어섰죠. 그리고 또 프린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제가 미국이 항상 급박해졌을 때, 탈출구가 필요할 때, 무분별하게 달러를 남발을 했을 때 그들이 항상 사용했던 방법은 전쟁과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지정학적 전쟁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보셨고 이스라엘도 보셨지만, 전쟁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딱 그만큼만 지원을 하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을까요? 돈을 프린팅하기 가장 쉬운 공간을 만들어 버렸고, 인류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돈을 찍기에는 너무나 좋은 여건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크 필립스,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의 논문에서 나온 것과 같이 미국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닉슨 대통령의 금태현제도 폐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늘 그래왔듯 그들은 화폐를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됐던 저의 생각이고,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됐든 달러가 됐든 실물의 골드가 됐든 XRP가 됐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 가치만큼 성장을 하겠죠.
참 요새 재밌습니다. 뭐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만 승인되게 되면 그냥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상승할 걸로 예측을 했지만 저는 승인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죠. 왠지 껄쩍지근하다, 불안하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저의 생각이 맞았다고는 표현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그닥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41,740달러 정도 되고 한화로는 5,760만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XRP는 762원.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 요새 업비트를 한 번씩 보면 코인들이 좀 처량해 보여요. 쓸쓸해 보여요. 또 외로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 대장주만 바라보는 알트코인들, 그리고 왠지 그 알트코인들이 고화가 된 것 같이 보이고 나라를 잃은 국민같이 보이는 건 뭐 저만 그러겠죠. 비트코인의 가치를 두고 여러 곳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에서 실물의 금과 같은 가치를 사람들은 찾고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10년 뒤에 경제적 주체가 됐을 때 실물의 금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디지털 안에서의 골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를 좋아할까요?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인류가 얻었던 건 저는 한편으로 보면 그거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너무 남을 위한 삶을 살았구나. 남에게 잘 보이려는 삶을 살았구나. 밥 한 번 먹자, 술 한 번 먹자, 커피 한잔 하자. 정말 흔하게 했던 말들이 요새는 코비드 19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 잘 안 하죠. 타인에게 잘 보이는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성이란 걸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춘기나 갱년기를 겪은 인류일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사람들이 디지털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사치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쓰지도 못하는 걸 비싸다고 해서 집에 두기보다는 실용성을 따지는 것 같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집에 모셔놓는 골드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될까요? 그 생각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가장 큰 가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저는 충분히 XRP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안에서 실용성을 갖기란 가장 완벽한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의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그런 데이터들 참 고무적이고, 이제 그들도 암호화폐를 서서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백서도 보고 블록체인 원리도 좀 이해하고 비트코인의 철학도 좀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참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나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비슷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블랙록의 현물 ETF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최근에 꽤 여러 번 했었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향이 있는데 지금 그 성질 다 죽이고 블랙록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랙록을 보며 웃고 있다. 나는 반대한다. 비트코인 ETF를. 그리고 ETF가 비트코인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이런 데이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꼭 이런 데이터가 뜹니다. 제가 비트코인 까는 데이터들이 좀 나올 거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 결함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약간 허황된 생각, 비트코인이 모든 걸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적인 생각들이 이제 좀 역풍을 맞을 때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유튜버들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 하니까. 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다른 인플루언서들의 생각들을 퍼나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과 XRP를 저는 비교를 많이 했었죠. 비트코인은 돈을 거래하는 플랫폼, 이더리움은 계약서를 완성하는 플랫폼, 그리고 그 돈과 계약서를 같이 보낼 수 있는 플랫폼이 XRP.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그리고 제3세대 암호화폐 XRP. 최초의 자동차를 거쳐서 각그랜저를 거쳐서 이제 테슬라가 나오는 시대에, 지금 시대에 과연 사람들은 어떤 차를 선호할까요? 최초의 자동차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갖고 있고, 너무나도 유명한 각그랜저는 어쩌면 이더리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전기차 테슬라는 지금 시대에 맞는 수많은 대중들이 인정하는 자동차, 지금 써야만 하는 자동차일 수 있겠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XRP의 가치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고, 이더리움이 생각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어떤 수준도, 어떤 가치도 점점 여러분들도 조금씩 변해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숫자에 예민한 영상들을 봐오셨다면 지금은 약간은 그런 생각 드시죠? 본질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놈이 도대체 뭔지 좀 알아야 되겠구나,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 하시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만큼 그 어떤 지식이든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어쨌든 제 영상의 취지는 가장 본질적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 채널이 3년이 지나버렸고, 그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백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올 때는 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1년 정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꼭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 기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차트적 관점에서도 아직까지는 크게 차트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큰 이슈처럼 보였겠지만, 제 보기에는 리플과 SEC 소송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이슈가 아닐까요? 어쨌든 장이 너무 지루하죠.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항상 이런 흐름은 어떤 걸 대중들에게 요구합니까? 이 시장을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더 지치고 더 힘들게 만들죠. 짜증나게 만들죠.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 이 시장 보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사람을 그냥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기에 맞게 수많은 대중들은 이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그들은 시장을 끌어올려 버리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손으로 하시는 거고, 저는 항상 궁뎅이 딱 손가락에 기우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너무 짜증내 하지 마시고, 너무 우울해 하지 마시고, 새로운 한 주도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